안녕하세요. 금일 아침반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통대한 자격 조건의 통대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 통대한이라는 것은 고금리의 다중 채무를 이용하신 분들이 저금리로 대안도 하고 채무도 통합하면서 월 불입금도 낮추고 당연히 이자 지출도 줄이고 신용 점수도 올리고 이런저런 굉장히 장점이 좀 많으면서도 굉장히 좀 장점이 크다고 봐야죠. 그 역할이 큰 그런 상품이고요. 간단하게 이 상품에 대한 장점을 본다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금리로 대안이 되죠. 저금리로 대안이 되면 이자 지출이 감소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중채무를 통합하게 되죠. 채무를 통합하게 되면 신용 점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곧 월 불입금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여기에 추가 자금, 상황에 따라서 추가 자금까지 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솔직히 상품이죠. 그다음에 저금리로 대안하고 채무도 이 두 가지만 해버리면 끝나죠. 솔직히 납입금 때문에 힘들어 하신 분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상품이 누구나 또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적용 대상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의 하나입니다. 안타깝죠?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 그 외에 뭐 프리랜서, 자영업자, 뭐 무직자 아무도 적용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찌됐든 저금리로 대안이라는 것은 곧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1금융권에서 이분은 대출이 얼마나 나오겠다 하고 이 가늠하기가 그나마 가장 잘 맞는 직업이 바로 직장입니다. 그 외에는 솔직히 가늠이 안 됩니다. 가늠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 얼마 나올 줄 모르는데 뭘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품은 현재 직장인에 한해서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것도 또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 한해서. 자, 그럼 직장은 어느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느냐? 재직기간 무조건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이왕이면 작년도 원천이 나오는 분들이 좋습니다. 이제 원천이야 작년에 언제 입사를 하셨던 근무를 하면 원천이 나오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원천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상적으로 꽉 채운 원천이 적용되는 게 더 좋아요. 그 외에 중간에 입사를 했더라도 만약에 재직기간이 1년만 넘으면 진행은 하지만 이왕이면 원천, 작년 거 1년 꽉 찬 원천에 나온 분들이 좀 더 이 상품을 이용하기가 좀 더 수월하죠. 자, 그리고 연봉은 2천만 원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2천만 원, 정확히 내 연봉이 2천이다. 그러면 통대안이 그렇게 싹 좋지는 않아요. 좋은 결과는 나오진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금리, 은행권 대출, 은행 대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정부전 자금을 이용해서 맞춰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1금융권 대출 비중이 좀 낮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3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이 그나마 1금융권 비중을 좀 높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알고 있어야 될 자격사항이고, 이제부터 주의사항,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주의사항. 이 얘기는 곧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으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첫 번째, 연체 이력. 1년 이내
단기 연체 이력 또는 장기 연체 이력 있는 분은 안 됩니다. 1년이내 단기 연체. 단기 연체라는 것은 내가 3개월 이내로, 3개월 미만으로 연체를 했다가 갚았을 경우에 그 연체 기록이 남게 되죠. 그게 연체 기록이 3년이 갑니다. 근데 그게 1년 이내에 그런 단기 연체 이력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뭐 2년 지나고 이제 3년 다 돼간다.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또 그 사람의 채무자의 자격사항, 그리고 연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또 부합이 되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무조건 1년 이내 연체 이력이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장기 연체 이력, 이건 뭐 말 하나만 안 하고요. 장기 연체 이력 3개월 이상 연체했던 것이 남아있다면 이건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장기 연체 이력이 삭제가 돼야 돼요. 그 삭제되는 기간 좀 길죠. 5년. 그게 좀 문제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지켜야 돼요. 자, 그리고 요즘 머리가 너무 아픈 부채 비율. 이게 참 진짜 욕밖에 안 나오는데, 일단 제가 200% 이내라고는 잡을게요. 솔직히 200%도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어려워요. 그리고 공무원도 뭐 누구나 200% 이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퇴직금 담보대출이 얼마나 되냐, 이런 것도 따져야 돼요. 그만큼 요즘 굉장히 대출이, 1금융권 대출이 힘듭니다. 이제 다다음 달이죠. 다다음 달에 대선이 있는데 과연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계자금 이거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일반 국민들 적은 고금리 대출을 제한하는 건 그래, 그나마 높은 이자 쓰지 마세요라는 그 이유로 고금리, 어찌 보면 이금융권 대부업체 제 이름인데 그래도 제가 일단 먹고 살기 좀 힘들어진다 치더라도 채무자분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이 고금리 대출은 좀 쪼이더라도 1금융권인 저금리 대출은 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부터 막아버려. 거기부터 1금융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 채무자분들이 어디로 가? 1금융권에서 안 되니까 2금융권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부업으로 몰리고. 미친 짓이지 이거. 말이 돼? 저금리 쓰지 말고 고금리 쓰라는 그 뜻밖에 안 되잖아. 근데 요즘 이제 고금리조차도 이제 좀 2금융권도 이제 대출 제한이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대부업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대부업으로 몰아넣는 이유는 우리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통계 안 나오니까. 기놈 새끼들. 진짜 야당이고 여당이고 다 필요 없어. 똑같은 놈들이 진짜 기놈 새끼들. 자관, 우리 일반 서민들 살아가기는 굉장히 힘든 내용이에요. 근데 일단은 현재 200% 이내로 보고 다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채 비율 200%가 안 넘는다. 그러면 일단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가능 여부를 따져보는 것 같고, 200%가 넘는다. 그러면 사실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 뭐 개인 회생, 그리고 파산, 그리고 신용 회복, 그리고 불량, 신용 불량 등 이런 분들은 뭐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안 되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개인적인 내용을 좀 하나 덧붙이자면, 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유 중인 채무 중에 저금리 비중이 솔직히 70%도 많은 건 아닌 것 같다. 어찌됐든 일단 70%에서 80% 이상이라면 통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합니다.
내가 통대안 좀 하려고 하는데, 아, 그러세요? 그럼 이제 뭐, 자꾸 뭐 물어보고, 조건 여러 가지 물어보고, 부채 내역을 딱 물어보면, 1금융권 하면서 나중에 2금융권 한 두어 개 붙어요. 근데 2금융권 비중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 1금융권 비중이 훨씬 커. 근데 대출 건수로 보면 대여섯 건으로 쭉 많아. 그래서 이런 분이, 너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이걸 좀 하나로 묶어버리기 위해서 통대안을 신청하려고 한다. 그건 절대 안 맞는 말이죠. 저금리를 상환해서 다시 저금리로 통합을 한다는 것은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좋긴 하지, 그냥. 이대로 그냥 된다면 좋긴 하죠. 다 채무자 입장. 근데 통대안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수수료잖아요, 수수료.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그걸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 쓸데없는 돈을 써. 관리, 본인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신경 쓰기 싫어서 그렇지. 이렇게, 이런 분들은 절대 하지 말고, 하나 또, 중요한 걸 갖다가 글씨를 너무 작게 써서, 이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데. 또 하나, 통대안을 할 경우, 총채무에 이 역시도 70에서 80% 이상 저금리로 대안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통대안을 할 거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 총에서 1억이야. 비용 포함해서, 아니, 계산하기 복잡해지니까 모든 거 포함해서 내가 1억을 받아야 돼, 대출을. 그럼 해결이 돼. 근데 내 연봉이 한 6천만 원 정도. 6천만 원이 어떻게 1억이 은행에서 나와? 절대 안 나오죠. 지금 또 특히나 지금 같은 시국에. 근데 이 1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 1억 중에 70%에서 80% 그러니까 7, 8천 정도는 최소한 저금리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20, 30% 정도는 어쩔 수 없어. 이금융권 이용할 수도 있어. 중금리 정도. 왜냐하면 요즘 시국에 그렇게 대출 못 받거든요. 근데 이 정도만 되더라도 당연히 이제 또 뭐 이것저것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이 정도만 되더라도 그 통대안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총채무에서 저금리 비중이 7, 80%가 안 된다. 한 50%나 되고 말아야 된다. 그럼 이건 저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 대출이 잘 안 나오잖아요. 직군 아주 좋은 분들도 은행에서 100% 받기가 힘들어요. 특히나 뭐 연봉 1억 넘으신 분들은 아예 100% 무조건 못 받고 100% 받기가 힘들어요. 그럼 방금 말씀드린 대로 6천인분이 6천 받다 쳐 은행에서. 그럼 나머지 4천은 이금융권에서 받아야 돼. 그럼 이금융권 또 끌고 가야 돼. 한두 푼도 아니고 4천만 원이나 된 돈을. 통대안 상담하다 보면 그런 상담사들만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이 상당히 많은데 막 200% 가까이 되는데 저금리로 대부분 다 해드려요. 그럴 일 거의 없어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건 오로지 상담사가 그냥 내뱉는 광고성 멘트예요. 결국에 진행을 할 때는 그 상담사하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통대안을 진행 업체가 있어요, 따로. 거기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결국에는. 그럼 그 계약자들은 계약서 쓸 때 이제 바른 소리 하죠. 은행에서 얼마까지, 근데 바른 소리도 잘 들어야 돼, 이제. 딴 소리 했나. 얼마까지 가능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금액이 안 나오면 나머지 부분은 이금융권을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 나는 들을 때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 된다고 들었는데, 실상 진행해보니까 한 3, 4천 나오고 말아버려. 그럼 나머지는 이금융권 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뭔 짓이 이거. 할 필요 없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이거에 많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이게 뭐냐. 6천만 원 은행에서 해준다면서 4천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그래서 은행에서 다 안 나오면 나머지는 이금융권 간다고 그때 계약서 쓰면서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대충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채무자들은 그건 기억을 또 못 하는 거죠, 또. 들었더라도 그냥 흘겨 듣고 말고. 왜? 1차 상담사가 상담했던 워낙에 주입식으로 뭐 좋은 조건만 얘기해버리니까 그것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절대 그런 데하고는 상담을 하지 마세요. 아니면은
진짜 계약서 작성할 때 정확히 나한테 얼마 해줄 수 있냐 이런 걸 철저하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이제 채무자의 문제. 지금 당장 이번 달부터 연체하게 생겼어. 아, 못 갚고 가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다 해. 고객님은 은행에서 6천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 봐서는 3천이나 4천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나머지가 이금융권으로 가야 되고 그것도 부담 대부업도 가야 돼요. 그러면 현 상황보다 올 불이익 금액은 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전체적인 평균이잖아. 그렇게 낮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 올 불이익 금액 은행권으로 이제 저 만기일 시상한으로 바꿔버리니까 올 불이익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어떤 데는 이건 부채비율 너무 높아서 안 돼. 이거 은행으로 저금리로 돌아가는 비중이 너무 적어서 이건 해드릴 수가 없지. 다 이러는데 어떤 데서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너무 힘드니까 채무자가 아니요, 괜찮아요. 일단 해주세요. 연체 안 하려고. 그리고 나서 통계안 딱 받고 나서 정신 차려서 보니까 이런 개새끼들, 사기꾼 새끼들 이런 소리 합니다. 왜? 화장실 들어가기 너무 급하거든. 어찌됐든 들어가고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나오고 나서 숨 한번 돌리고 천천히 하늘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마이너스야. 이런 당장의 조급함 때문에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후회만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다시 연락이 옵니다. 꼭. 답이 없어요. 사실 저한테 문의 주시잖아요. 저는 그냥 하고 나서 후회할 분들은 그냥 무조건 안 됩니다 하고 개인회생이나 신용 회복 알아보세요. 이렇게 저는 잘라버려요. 그냥. 왜? 이건 해봤자요.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넷에 통계하는 사기꾼 놈의 새끼들 온 것만 드러나네. 이렇게 글 남겨요. 그걸 다 얘기했는데 해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당장 급하니까. 그래놓고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제 후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분들은 개인회생이나 신용 회복 알아보세요. 그거 뭐 무턱대고 싫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왜?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런 상품을 이용해라 힘들면 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내 신용이 착살나고 나 신용 불량자 돼갖고 동네 창피해서 어찌게 돌아다녀야. 창피한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날마다 빚쟁이로 해가지고 결제일마다 스트레스 받고 이런 빚 어떻게 갚을까? 그거 고민하는 게 중요해요. 하여튼 좀 창피하더라도 그거 신청하겠네. 이건 이제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자, 이렇듯 요즘은 신용대출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저금리 대출, 은행 대출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채 비율이 좀 많다. 사실 뭐 150%까지는 1금융권하고 2금융권하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맞춰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 넘어간다면 직군이 아주 좋지 않는 한은 힘들다고 보셔도 틀리진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